안녕하세요. 편안한 밤, 지혜를 나누는 시간, 지혜의 달팽이 지달입니다. 오늘 밤은 아주 특별하고 깊이 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바로 동양 고전 중에서도 최고의 병법서로 꼽히는 손자병법, 그 장엄한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손자병법은 단지 전쟁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 비즈니스 전략, 인간관계, 그리고 개인의 성장이라는 넓은 영역에까지 깊은 통찰과 지혜를 제공하죠. 자, 그럼 첫 번째 편 시작을 해야 리다라는 의미를 지닌 시계편으로 함께 지혜의 세계로 떠나볼까요? 시계편은 그 이름이 보여주듯이 어떤 중요한 일을 시작하기 전에 아주 신중하게 생각하고 철저하게 계획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전쟁이라는 것이 한 국가의 운명과 수많은 백성의 생사가 걸린 말 그대로 국가 대사이며 생사지경이라고 손자는 강조합니다. 따라서 함부로 결정해서는 안 되고 성급하게 행동해서도 안 되며 모든 잠재적 요소를 철저하게 따져보고 분석해야 한다고 역설하죠. 마치 우리가 인생의 중대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다양한 가능성을 숙고하고 여러 변수를 고려하는 과정과 매우 흡사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을 그렇게까지 심도 있게 따져보고 분석해야 할까요? 손자는 승리를 위한 5가지 기본적인 요소, 지무사와 더불어 7가지 세부 고려사항 7개를 제시합니다. 이 내용들은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날 우리의 삶과 사회에도 놀랍도록 정교하게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우사부터 더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도입니다. 여기서 도는 단순한 길이 아니라 백성들이 통치자와 한마음 한뜻으로 움직이며 생사를 함께할 수 있도록 만드는 정치적이고 도덕적인 기반을 의미합니다. 리더와 조직원들이 공동의 목표를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뜻이죠. 현대 기업에 비유하자면 회사의 명확한 비전과 강력한 기업 문화가 형성되어 있고 모든 직원들이 이에 깊이 공감하고 신뢰를 보낸다면 그 어떤 어려운 시장 상황이나 경쟁 상황에서도 똘똘 뭉쳐 효과적으로 난관을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모두가 한마음이 되는 공동체 정신이야말로 가장 강력하고 지속 가능한 힘의 원천이 됩니다. 이는 비단 국가나 기업뿐 아니라 작은 공동체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의 가치와 목표를 공유하고 서로를 믿고 따를 때 진정한 시너지가 발휘되는 것이죠. 손자는 리더의 도덕적 권위와 백성의 자발적인 동의가 전쟁 승패의 근본 조건이라고 보았습니다. 백성이 마음으로부터 리더를 따르지 않는다면 아무리 뛰어난 전술이나 강력한 군대도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천입니다. 이것은 하늘의 때, 즉 기상 조건 음양, 한서가 시기를 말합니다. 기후, 계절의 변화, 낮과 밤의 차이 같은 자연 환경적인 요소를 면밀히 고려해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어떤 신사업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현재 시장의 흐름은 어떤지, 경제 상황은 침체기인지 호황기인지, 주요 고객층의 소비 패턴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등 외부 환경적인 요소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예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기를 잘 맞추어 진입해야 성공할 확률이 비약적으로 높아지는 것은 물론 불필요한 위험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지 않고 오히려 이를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가르침입니다. 특정 계절에 강한 제품을 개발하거나 날씨 변화에 따른 소비자, 행동 변화를 예측하여 마케팅 전략을 세우는 것 등이 모두 천의 원리를 응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대의 흐름과 사회적 분위기를 읽는 능력 또한 여기에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지입니다. 바로 지리적인 조건입니다. 땅의 높고 낮음 거리, 험난함, 넓고 좁음, 그리고 생존 가능성까지 모든 지형적 특성을 철저히 파악하고 분석해야 합니다. 우리 주변의 물리적 환경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하느냐에 따라 전략의 성패가 극명하게 갈린다는 뜻입니다. 어떤 사업을 시작할 때 그 지역의 상권 특성, 유동인구, 경쟁업체의 위치, 고객층의 접근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지형지물, 즉 입지 조건을 잘 활용하는 것이 전략 수립의 핵심적인 부분이 됩니다. 산을 이용할 때는 산악전술을, 강을 건널 때는 도하전술을, 평야에서는 기동전술을 사용하는 것처럼
주어진 환경에 최적화된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적의 지리적 약점을 파고들고 우리의 지리적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온라인 비즈니스 환경에서도 웹사이트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UI나 사용자 경험 UX 최적화 혹은 데이터 센터의 물리적 위치 선정 등 다양한 형태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환경을 이해하고 그에 맞춰 변화하는 유연한 사고가 필요함을 일깨워줍니다. 네 번째는 장입니다. 장수는 바로 리더의 능력과 자질을 말합니다. 손자는 장수가 지혜롭고 신뢰할 수 있으며 인자하고 용기 있으며 동시에 엄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5가지 덕목은 리더가 갖춰야 할 필수적인 자질로 제시됩니다. 뛰어난 리더십은 조직의 성공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죠. 팀을 이끄는 리더가 이러한 고도의 자질을 두루 갖추고 있다면 팀원들은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리더를 따를 것이고 이는 곧 조직 전체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탁월한 성과를 창출하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반대로 리더에게 이러한 자질이 부족하다면 아무리 훌륭한 전략이나 자원이 있어도 조직은 와해될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지혜는 상황을 판단하고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능력, 신뢰는 부하들이 리더를 믿고 따르게 하는 근간, 인자는 부하들을 아끼고 포용하는 마음, 용기는 어려움에 맞서 싸우는 기백, 엄격은 조직의 기강을 바로 세우는 규율을 의미합니다. 이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룰 때 진정한 리더십이 발휘됩니다. 마지막 5번째는 법입니다. 이것은 군대의 조직 관리, 체계, 물자 운용과 같은 군 내부의 규율과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과 명확한 규칙이 있어야만 조직이 혼란 없이 순조롭게 그리고 강력하게 운영될 수 있습니다. 현대기업에 비유하자면 잘 정비된 업무 프로세스, 명확한 직무 분장, 합리적인 보상 체계, 그리고 투명한 의사결정 구조 등이 있다면 직원들은 더 능률적으로 일할 수 있으며 조직 전체의 생산성도 향상될 것입니다. 비효율적인 시스템은 아무리 유능한 인재들이 모여도 그 역량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게 만듭니다. 법은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조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담보하는 중요한 기반입니다. 물자 조달, 보급, 병력 배치 등 모든 군사 행동의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이 법, 즉 시스템입니다. 이렇게 오사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반드시 심도 있게 고려하고 준비해야 할 기본적인 바탕이자 성공을 위한 핵심적인 인프라가 됩니다. 다음으로 7개를 좀 더 심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7개는 전쟁 전에 반드시 우리와 상대방을 면밀히 비교 분석해야 할 7가지 요소를 의미합니다. 말 그대로 지피지기 백전불태의 정신을 실현하는 구체적인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주승유도는 군주 중 누가 백성을 더 잘 다스리는가, 즉 누가 더 뛰어난 정치적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가를 비교합니다. 우리 조직의 리더와 경쟁사의 리더십, 스타일, 비전 제시 능력, 구성원들의 신뢰도 등을 비교 분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조직의 리더가 얼마나 강력한 응집력과 비전을 제시하느냐가 승패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두 번째, 장수유능은 장수 중 누가 더 유능한가, 지휘관의 역량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누가 더 뛰어난 전략가이며 전술을 잘 구사하고 상황 판단 능력이 탁월한지를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프로젝트 매니저나 팀장 등 실질적인 업무를 이끄는 리더의 역량을 비교하는 것과 같습니다. 세 번째, 천지숙득은 어느 쪽이 하늘의 떼천시와 지리적인 이점 지리를 더 유리하게 활용하는가를 묻습니다. 자연 환경적인 이점을 누가 더 잘 파악하고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지를 보는 거죠. 예를 들어 특정 시장의 성장 시기를 누가 더 정확히 예측하고 먼저 진입하는지, 혹은 특정 지역의 물류 거점을 누가 더 효율적으로 확보했는지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법령 숙행은 어느 쪽의 법령이 더 잘 시행되는가, 즉 조직 내부 시스템의 효율성과 규율 준수 정도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우리 조직의 시스템은 얼마나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직원들은 규정을 얼마나 잘 준수하고 있을까요? 경쟁사에 비해 우리 시스템이 얼마나 우위에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병중수강은 어느 쪽의 군대가 더 강한가, 즉 병력의 규모와 질적인 전력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우리 팀의 인적 자원, 기술력,
재정적 역량 등과 경쟁사의 그것을 객관적으로 평가해봐야 합니다. 단순히 숫자 싸움이 아니라 질적인 우위가 더욱 중요할 때도 많습니다. 6번째, 사졸숙련은 어느 쪽의 병사들이 더 훈련되었는가, 훈련도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우리 팀원들은 충분히 숙련된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해 역량을 강화하고 있을까요? 꾸준한 자기 개발과 학습이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7번째, 상벌 숙련은 어느 쪽의 상벌이 더 분명한가, 즉 조직 내 공정성과 투명성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조직 내 상벌 체계가 명확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때 구성원들은 더욱 동기부여를 받고 노력하게 됩니다. 불공정한 상벌은 사기를 저하시키고 조직의 와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 7개를 통해 우리는 자신과 상대를 객관적이고 다각적으로 파악하고 우리의 약점을 보완하며 강점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상대의 약점을 파고들 전략을 매우 정교하게 세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교 분석 과정 자체가 이미 승리의 절반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손자는 말합니다. 손자는 나아가 전쟁의 본질을 속임수라고 규정하며 적을 속이는 것이 승리에 중요한, 때로는 가장 결정적인 요소임을 강조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능력 있어도 없는 척, 쓸 수 있어도 안 쓰는 척, 가까워도 먼 척, 멀어도 가까운 척하며 적을 혼란시켜야 한다. 이것은 단순히 거짓말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우리의 의도를 숨겨 상대방의 판단을 흐리게 만들라는 전략적인 조언입니다. 비즈니스나 경쟁 상황에서도 이러한 심리전은 종종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정면 돌파가 아닌 전략적인 판단을 통해 상대의 예측을 빗나가게 하고 허를 찌르는 역발상적 접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드러내기보다 때로는 숨기고 때로는 과장하며 상대를 유인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신제품 개발 정보를 경쟁사에 의도적으로 흘려 혼란을 주거나 실제보다 약한 것처럼 보여 방심을 유도하는 것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기만을 넘어 상대의 심리를 읽고 예측하는 고도의 지략을 요구합니다. 이어서 손자는 구체적인 속임수의 전술들을 제시합니다. 이익으로 적을 유인하고 혼란을 틈타 공격하며 상대가 실하면 우리는 대비하고 상대가 강하면 피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적이 성이 나 있다면 더욱 흔들어 혼란을 가중시키고 상대를 낮추어 교만하게 만들고 편안한 상태에 있다면 피로하게 만들며 친밀한 관계는 이간질하여 깨트려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상대의 심리적 약점과 물리적 취약점을 철저히 파고들고 우리의 강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비단 전쟁뿐 아니라 협상이나 경쟁 등 다양한 사회생활에서도 활용될 수 있는 심리전의 정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대의 의도를 읽고 그에 맞춰 우리의 행동을 조절하는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가르침입니다. 손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공기무비 출기불해. 즉, 상대가 대비하지 못한 곳을 공격하고 예상치 못한 순간에 기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항상 한 발 앞서 생각하고 상대가 예측하지 못하는 수를 두어 허를 찌르는 것이 승리의 결정적인 비결이라는 점을 상기시켜줍니다. 혁신적인 아이디어나 시장의 판도를 바꿀 만한 신기술은 대개 경쟁사나 시장이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터져나오곤 합니다. 이러한 기습적인 전략은 상대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고 전세를 단번에 뒤집을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집니다. 끊임없이 상황을 주시하고 기회를 포착하며 과감하게 실행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묘산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전쟁 전에 신중하게 계산해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으면 이길 셈을 많이 얻은 것이고 승리할 가능성이 낮으면 셈을 적게 얻은 것이라고 손자는 설명합니다. 충분한 셈을 확보해야만 승리할 수 있으며 셈이 부족하면 결국 패배할 것이라고 준엄하게 경고하죠. 묘사는 전쟁 전에 조정에서 최고 2급 인사들이 모여 모든 형세와 조건을 심도 있게 미리 따져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득사는 이길 조건과 승리의 셈을 얼마나 확실하게 확보했는가를 뜻합니다. 다시 말해 철저한 사전 분석과 치밀한 준비 그리고 객관적인 성공 가능성 예측이 승패를 결정하는 가장 근본적인 요소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중요한 일을 시작하기 전에 성공 가능성을 미리 예측하고 필요한 자원과 전략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과 같습니다. 계획 없이 무작정 시작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도박에 불과하다는 강력한 경고인 셈이죠. 이는 또한 실패를 예측하고 미리 대비하는 위기관리의 중요성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까지 고려하여 계획을 세우는 것이 진정한 지혜라는 것입니다. 손자는 장수의 역할에 대해서도 매우 중요하게 강조합니다. 장수가 군주의 계책을 잘 이해하고 성실하게 실행에 옮기면 반드시 승리할 것이므로 군주는 그러한 유능하고 충성스러운 장수를 신뢰하고 중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반대로 장수가 군주의 계책을 제대로 듣지 않거나 독단적으로 행동하여 패배를 자초한다면 가차없이 그 장수를 내쳐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리더와 실무자 간의 명확한 역할 분담, 그리고 상호 간의 소통과 신뢰의 중요성을 극명하게 나타냅니다. 리더의 비전과 전략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실행하는 유능한 장수, 즉 실무 리더가 필요하며, 그러한 장수를 최고 리더는 전적으로 신뢰하고 권한을 위임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성과에 대한 명확한 책임과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는 현대 조직 관리의 원칙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손자병법 1편 시계는 우리가 어떤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단순히 열정과 기세만으로 달려들 것이 아니라 주변 환경과 나의 역량을 철저히 분석하고 상대를 이해하며 치밀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알려줍니다. 무모한 도전보다는 철저한 준비와 냉철한 판단이 성공으로 가는 길임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삶의 중요한 순간마다 이호사와 칠계, 그리고 묘산의 지혜를 깊이 떠올려 보는 것은 어떨까요? 분명 더 현명하고 성공적인 결정을 내리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의 지혜가 여러분의 내일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고 더 밝은 방향으로 이끌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밤 손자병법 1편 시계를 통해 얻은 귀한 지혜를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고 그 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빛을 발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편안하고 깊은 숙면을 취하시길 기원하며 내일 밤 또 다른 지혜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지혜 달팽이 지달이었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